안녕하세요. 스마트 에듀빌더 강사 인터뷰 그래서 다섯 번째 유영선 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분위기를 딱 잡아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자기소개와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아빠이며 철학을 사랑하는 남편 유영선입니다. 18년 차 직장인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를 주제로 아내와 공저로 책을 벌써 두 권을 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리고 돈 벌고 사는 문제에만 정신없이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회사에서 파업과 구조조정을 경험을 하면서 제 자신과 제 가족을 더 이상 흔들리게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인문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구본용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생활을 시작으로 인문학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가족의 위기를 극복한 기록을 담은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을 아내 김정은 작가와 2016년에 책을 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네. 책입니다. 그때부터 평일에는 직장인이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또 가족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족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학인데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간 가족 인문학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참 좋아할 만한 키워드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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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작년에도 강의 활동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이지만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못지않게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한 해 2019 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무엇이 있었나요? 작년 2019년에요. 아내와 네. 공조로 책을 한 권 또 냈습니다. 왼쪽 앞에 보이는 책입니다. 중일 독서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지난번에 썼던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기록을 담았다면,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서 중학생으로 지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참 이렇게 책을 열심히 잘 읽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입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스스로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더라고요. 거꾸로 중학교 1학년이 된 딸이 "우리 좀 같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고 그랬습니다. 네. 마침 대한민국은 지금 또 중학교 1 학년이 자유학년제라는 시기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입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 공부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시기로 전국 중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중학교 1 학년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큰아이와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가족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인문 고전에 큰아이가 또 맛을 들리게 하고 그것을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해서 실천을 해 봤습니다. 그 실천의 노하우와 고민들을요 담은 책을 중일 독서 습관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교육 따로 특별히 하지 않고도 큰아이는 학교 성적 잘 유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책 읽는 재미를 다시 좀 맛들여서 스스로 알아서 책 읽는 문화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두 번째로 아내와 공조로 낸 게 2019 년도에 가장 기억 남는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꾸준히 직장 생활하시면서 책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데 꾸준히 직장 생활하시면서도 책도 내시고 하는 거 보면 주변에서도 막 대단하다 여기실 것 같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중학교 1 학년 따님이 먼저 책을 같이 읽자고 말했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특이하면서도
대단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독서 분야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그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초등이나 뭐 유치 이 정도에서 어린 아이를 같이 책 읽게 하거나 독서실 잡아 주거나 이런 거는 하기가 쪼끔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만 올라가면 일반 책도 잘 안 읽거든요. 재미있다고 하는 책도. 만화책도 잘 안 네네. 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문 독서, 그러니까 철학과 이런 읽기 쉽지 않은 책들을 읽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때 이 책도 좋지만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중학교 독서나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년도에 책이 나오면서 저희 네. 파주의 교화도서관에서 음. 북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네. 그때 평소에 아름아름 아시던 분들이 한 50여 분이 가족 단위로 함께 오셔 가지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와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정말 감사한 게 그날 저희 강연을 들으시고는 그 많은 분들이 곧바로 네. 주말마다 가족들이 함께 카페에 가서 저희의 아 예. 경험했던 대로 맛있는 거 놓고 가족들과 음. 함께 지냈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책 네. 읽었던 이야기도 나누는 그 문화를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참 뿌듯했습니다. 네. 네. 막상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아이랑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듣기만 할 때는 '아 좋다. 부럽다.'만 하지 실천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쓰려고 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즌이 주말 음. 저녁, 특히 일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고 또 그렇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음. 온몸이 근질거리고 비틀거리고 하는 시즌인데, 이럴 때 같이 예쁜 카페 가 가지고 네. 맛있는 디저트 시켜 놓고 이렇게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아이든 중학교 1학년 큰 아이든 다들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좀 풀어 놓고 그리고 나서 책 얘기를 슬그머니 시작을 하면 아주 음. 마음을 열고 본인이 느낀 것, 본인이 생각한 것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서로가 서로를 되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건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재밌는 거 보는 거나 게임하는 것과는 다른 인생의 맛을 주거든요. 그런 힘 덕분에 또 일주일 열심히 살고, 과정이 좀 몇 번 누적되다 보면 그 시간을 음. 그렇게 기다리고, 어쩌다 일이 있어 가지고 "이번 주에는 가족 독서 토론 좀 넘어가자."라고 말하면 아이들 어깨가 그렇게 축 처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든 좀 그 시간을 꼭 좀 확보하려고 노력 음.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해서 누적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대단한 가족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공저를 했기 때문에 가족 인문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강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김정은 강사님하고. 근데 뭐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다면 어느 분이었을까요? 기억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음. 한 번은 저희 가족 인문학 강의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자리에 오셨던 음. 어느 지역의 우체국장님이셨어요. 아 네. 저희 집 주소를 물으시더니 너무 음. 가족 이야기 감동 깊게 들었다고 본인이 자기 네. 아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타신 이야기를 책으로 몇 권을 내셨더라고요. 아 그걸 또 예. 보내주신 분이 계셨고, 사실 가장 기억 남는 게, 한 번은 강원도로 아내랑 음. 듀엣 강의를 갔었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제 부부 단위로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강의를 마치고 한 분 한 분이 막 저나 아내를 붙잡고 뭐 개인적인 고민을 음. 이야기하고 저희 생각나는 답을 말씀드리는데, 한 아버님이 본인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한 달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봐야 2-3일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3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무슨 독서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문화 구성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쉽지 않은 대답인데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성을 보이시는 분이라면 무언가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그럼 한 달에 2-3일 정도 집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시간을 좀 헤프게 쓰고 싶지 않아서 아이 한 명 한 명이랑 같이 여행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말씀을 드렸어요. 꼭 책을 함께 못 읽는다 하더라도 음.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을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자녀와 함께 여행 다니는 것도 분명히 같이 책을 읽는 음.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리 쪼끔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음. 지역의 문화나 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그걸 음. 자녀와 함께 같이 여행하면서 나누시면 좀 더 기억 남고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팁을 드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강의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제 개인적인 질문을 강의 때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한테는 되게 좋은 또 위안, 안심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유 예.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5번째 인터뷰인데 거의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신기하게도 어 대답이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 강사분들마다 그렇습니까? 네네. 각자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강의가 잘 된다 아니면 '이번 강의는 좀 내가 하고 나서도 좀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만족하는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그런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사실 그 강의를 한다는 것 또는 이렇게 책을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늘 마음에 음.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할 때 '나는 모른다.'라는 제일 음. 이 바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강의 준비가 충실히 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이건 왜 그런가? 또 왜 그런가?'를 계속 물어가면서 강의 준비를 했을 때 제 스스로도 '아 이번 강의 준비가 좀 배운 것 음. 같다.'라는 만족감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강의 준비를 했을 때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눈동자가 음. 강의 중에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그렇죠. 눈동자가 네. 변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음. '아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이야기가 먹혀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까지 네. 어려운 발걸음 오신 분들이 눈동자가 이렇게 촉촉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음. '아 이거 최소한 이분들 헛걸음하지는 않게 만들었구나.' 그런 만족감이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강사는 이렇게 비언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사도 수강생을, 수강생도 강사를 '아 저 사람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 느낌은 공기 중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꼭 아 그거를 맞습니다. 네. 말로 하거나 표정을 막 짓지 않아도 왠지 인제 딱 몰입이 되면서 나한테 이게 딱 빨려오는 느낌? 그거 들 때가 제일 만족스러운 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강의에 대한 만족도 그렇고 네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저도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하진 않았는데 수강생들이 내 강의를 듣고 '이거 한 가지는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제 강의 들으러 강의장 오신 분들 그 정성에 사실 가장 감사드리고요. 가족과 함께 책을 읽는 가족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 책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 또는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일 것 같으니까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와야 할 사람 들어야 할 사람 오지 않고 안 와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강의도 오고 상담도 온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런 네. 맥락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책을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 보고 싶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오지도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도서관에서 사실 이렇게 아빠가 가족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거를 참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꼭 그 도서관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님을 좀 그 강의를 아 들으러 오게 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 손에 끌려오세요. 근데 그 아버님들이 그 자리에 몇 분이 생각보다 많이 앉아 계시면 제가 일부러 음. 아버님들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음.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음. 남자로 산다는 것,
가정 경제 수입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갈 때 거기 네. 계신 어머니들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거꾸로 이 아, 아버지들이 내 가족의 네.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의 방법을 사실 잘 모르는 게 대한민국 음, 아버님들인데요. 그럴 때 정말 좋은 매개가 되는 것이 책입니다. 네. 자녀가 좋아하는 책, 어머니가 좋아하는 책을 정말 한번 손에 잡고 읽어보려는 노력을 음, 하고 거기에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음, 가족의 대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님들이 도서관에 네. 오셔서 이런 가족 인문학 독서 들으실 때 제가 음. 정말 힘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이나 강의 수강생의 제일 빈자리가 사실은 아버지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빠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또 기업 강의를 좀 어떻게든 연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일반 강사들, 여자 강사분들이 남자분들, 아빠분들 강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되게 또 신랄하게 또 반응을 하시는 부분들 있더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 아빠 입장에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때, 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하게 되는데, 유영선 강사님이 만약에 아버지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특화된 강의에 요청이 온다면 딱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런 자리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뭐, 앞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뭐, 다른 타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오게 되면 그런 거에서 또 잘하실 수 있는 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꼭 기억해 놨다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얘기였다면 앞으로의 계획, 지금 인터뷰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 이거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라는 게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계획은 아내와 함께 또 한 권의 공저를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그런데 음, 큰 주제는 가족 인문학이고요. 세부적인 네, 주제는 네. 출판사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판사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안에 책이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몇 번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늘 생각보다는 늦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딴 목표는 올해 네, 겨울로 보고 있지만 여하간 프로젝트를 지금 아내랑 같이 서치를 열심히 지금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의 가족 인문학 책을 한번 써볼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혼자 음, 하는 작업 책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역서 한 권을 해볼 욕심을 혼자 지금 좀 아, 내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혼자 지금 단독 책을 한번 쓰는데 이 부분은 한 2, 3년 이상 시간을 잡고 음, 먼저 주어진 것부터 좀 하고 그러면서 네, 같이 좀 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 네. 쓰는 주제는 이렇고요. 음, 기회 된다면 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이야기 나누는 자리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거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네.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음, 집에 저녁 일찍 돌아가셔서 저녁에 있는 삶을 가족과 함께 네, 누리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텔레비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족이 좀 음,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보고 또는 네, 좀더 이렇게 서로 책 읽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 시간 꼭 한 번씩 가져보면 이게 네, 정말 새로운 삶의 재미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런 코로나 위기, 또 네. 학교를 못 가고 방학 생활을 하는 이런 위기들 음, 오래 가면서 1년 계획 같이 나누는 시간 꼭 네,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매년 그렇게 책을 내시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사실. 네. 책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 매년 책을 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책 소개 영상을 준비할 예, 때 예. 그때 한번 그 비결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에듀빌더 다섯 번째 인터뷰 유영선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모임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